2분기에 시작하는 신작 애니메이션 왼손잡이 에렌. 광고 대리점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주인공이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며 버티지만 결국 실패를 맛보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천재 소녀 에렌을 만났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디 만화로 시작한 이 만화는 소년점프 플러스에서 리메이크 되는가 하면 2019년에는 카미오 후우주와 이케다 엘라이자 주연으로 실사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만화의 원작자인 카피가 이번 애니메이션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를 밝혀 화제입니다. 카피는 2일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자신이 이번 애니메이션의 제작위원회에 출자를 했음을 밝혔습니다. 애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제작위원회라는 단어가 익숙할 텐데요.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출자 스폰서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로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 시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원래 영화 업계에서 먼저 사용하던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용어는 달랐지만 테즈카 오사무가 만들었던 무시 프로덕션 시절부터 드문드문 사용해오다가 이후 무책임 함장 테일러를 통해 TV 애니메이션에 처음으로 사용된 뒤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제작위원회 방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보편화된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작품이 흥행하면 제작위원회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투자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가지만 반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리스크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주로 돈을 대는 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스를 제공하는 원작자나 제작위원회의 하청을 받아 일하게 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돌아가 귀멸의 칼날처럼 제작위원회에 참여 기업 수를 제한하거나 마파처럼 단독 출자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제작사도 늘고 있지만 원작자가 직접 제작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여전히 드물었는데요. 카피는 만화가 이노우의 타케이코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100% 출자했던 일이라던가 히가시무라 아키코가 실사 영화 그리고 또 그리고에 일부 출자한 예를 들어 자신도 그런 식으로 출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작자로 왼손잡이 에렌의 애니메이션에 참여했을 당시부터 이 애니메이션은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렇다면 더 깊이 관여하고 제대로 힘을 보태자라는 마음으로 제작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출자하게 된 것이죠. 또 자신은 이번에 애니메이션에 출자한 것 외에도 주류, 의류 등 4군데의 회사에 일부 출자하고 있다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광고업계에서 일했던 예전 경험과 자신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작품에 공헌한 사람들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참여한 모든 이가 이익을 보고 행복해지는 게 목표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대부분 카피의 마음가짐이 멋지다며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는 이미 1화가 공개됐을 텐데 과연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그의 말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난 4일 방영을 시작한 애니메이션 책벌레의 하극상 영주의 양녀편이 생성형 AI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책벌레의 하극상은 4기에 해당하는 영주의 양녀편에 들어오면서 1기에서 3기까지 제작을 담당한 아지아도우에서 위트 스튜디오로 제작사가 변경되었는데요. 2025년에 열린 아니메 엑스포에서 4기 제작을 발표했을 당시 퀄리티는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위트 스튜디오를 믿고 기다렸던 팬들은 오프닝부터 불거진 생성형 AI 사용 의혹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적받는 부분은 인물이 아닌 배경으로 AI를 사용할 시 나타나는 특유의 낮은 화질, 일정하지 않은 모양, 뭉개진 경계선 등이 배경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배경은 외주 하청이라는 설이 돌고 있지만 최종 검수 결과물을 내놓은 곳은 위트 스튜디오인 만큼 이번 논란이 사실이라면 발을 빼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위트 스튜디오 측은 이 논란에 대해 별다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작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니시 테루미는 블루스카이에서 올 초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 퍼진 AI 혐오와 우려에 주요 제작사들이 내놓은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 이미 많은 스튜디오가 특정인의 스타일을 모방한 생성형 AI를 사용해 콘티나 레이아웃을 짜고 있다면서 본사가 A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외주 단계의 사용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또 이런 식의 AI 사용이 인재를 양성할 기회를 빼앗고 결국엔 애니메이션 업계의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우려했습니다. 임원들은 이미 이런 위험을 알고 있지만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 업계의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애니메이터 칸자키 히로도 이번 건에 대해 AI 사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떠나 이런 완성도가 떨어지는 퀄리티에 돈을 지불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선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 나온 타 애니메이션의 배경과 비교하며 숙련된 애니메이터에게 맡기면 양질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음과 동시에 시청자에게는 수준 이하의 결과물을 내놓은 꼴이라며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저작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앞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건 명백한 위선이라는 지적입니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니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많지만 편의와 효율을 앞세우다 정작 본인들이 일군 창작의 가치마저 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되물어볼 시점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피셜 히게단 디즘, 약칭 히게단이 2024년 아시아 투어 이후 2년 만에 단독 공연을 위해 내한합니다. 지난 공연 당시 다음 공연은 고척돔에서 갖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이번 공연은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하네요. 고척돔이 아니더라도 J-POP 아티스트가 단독으로 체조 경기장을 채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2012년 밴드를 결성해 2018년 메이저 데뷔한 이후 친숙한 팝록 사운드와 단단한 스토리텔링이 담긴 가사로 대중성도 확보하면서 거기에 본인들만의 색도 녹여내 우리나라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커버로 잘 알려진 영화 컨피던스맨 JP 주제가인 프리텐더 등 많은 곡을 연속으로 히트시켰습니다. 빌보드 재팬 일본 국내 누적 스트리밍 100억회 달성이라는 기록을 가질 정도로 대중적으로 성공한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 인기만큼 많은 애니메이션에도 주제가 아티스트로 참여했습니다. 도쿄 리벤져스의 오프닝 테마 크라이 베이비, 도라에몽 노비타의 우주소전쟁 2021의 주제가 유니버스, 스카이 패밀리의 첫 번째 오프닝 테마 믹스 너츠, 푸른 상자의 오프닝 테마 세인 블루, 최근까지도 극장판 애니메이션 대겜의 주제가 나다움이나 가윈 사변의 오프닝 테마 메인 미원더를 부르는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타이업했습니다. 밴드의 성공 이후 역주행하면서 실사 영화 사랑하고 사랑받고 타고 타이고의 주제가로도 사용된 115만 킬로 필름이나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지만 히노마루 스모의 오프닝 테마인 파이어 그라운드도 추천할 만한 곡이죠. 공연은 8월 8일, 9일 양일간 개최되며 예매는 16일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